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 중복조합 있지? 그 인터넷에, 아니 저기 유튜브로 아니면 카페에 그 홍진호 쌤 치면 중복조합 설명한 게 나와. 한번 시간 되면 읽어봐. 아, 읽어보래. 한번 살펴봐. 아우, 나 더위 먹나 봐. 아주. 요즘 일어나면 막 몸이 찌뿌둥하고 아주 죽겠어, 막. 그래서 그 간단히 문제 위주로 하고 궁금한 거 다 질문받도록 하는데, 그 중복조합은 이거는 무조건 수능 출제될 수밖에 없는 단원이야. 자, 그래서 NHR인데 얘가 계산할 때는 콤비네이션 이용해서 한다는 정도는 다 알 텐데, 문제는 여기에 N에 해당되는 거, R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때 적용하느냐라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야.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선택의 대상이야. 선택의 대상. 그런데 이 선택의 대상이고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R은 선택한 개수지. 선택한 개수인데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R이 N의 값보다는 클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고려하진 않은 행위야. 그러면 이 중복조합의 내용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거야. x1 플러스 x2 플러스 xn.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n개가 있고 얘가 r이 되는. 이 얘기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가 n개가 있는 상황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한다라 할 때 이 등공식을 만족시키는 얘네들의 해. 근데 무슨 해? 음이 아닌 정수해. 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NHR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항들이 음이 아닌 정수의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음이 아닌 정수의 내용으로 전환시켜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항들이 뭐 1 이상이다 그러면 바꾸는 거지. 뭔지 알겠어? 부등식은 부등식대로 다 바꾸는 거지. 맞아? 맞니?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3h10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양의 정수에는 몇 개냐 그러면 1, 1, 1 더해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가 7이 되게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3h7 하면 되겠고. 근데 뭐 각각의 x, y, z에 대해서 자연수에 해다라는 게 아니라 뭐 z만 2 이상이다 그러면 z의 표현만 바꿔가지고 또 음이 아닌 정수로 전환하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에서 어떻게 처리한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뭐를? 여기에다 스파이 하나 집어넣고 10이 되는. 그래서 4h 이 10의 결과가 이 부등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결과와 같더라라고 얘기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수를 막 집어넣죠. 여기에 뭐 3z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항들 중에서 개수가 바뀌던가, 얘가 뭐 제곱으로 돼 있던가 하게 되면 그 항의 문자를 먼저 정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중복조합 적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필수 유형에 보면 7번에 Z 플러스 OW 얘가 14가 되는 무슨 정수의 양의 정수에다 이건 주의해야 되겠지. 근데 개수가 W의 개수가 5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건 얘를 달아야 되지. 자연수니까 1부터겠지. 그럼 W가 1이면 나머지 X, Y, Z의 합은 5를 넘겨서 9가 되는 양의 정수를 구하면 되고, 또 이 양의 정수에는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 해서 1, 1 더해서 1을 넘긴 6으로 처리한 후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양의 정수회를 구하라 이거고. 그러면 3HU 더해서 1 빼니까 8CU. 8C6은 8C. 8로 시작해서 두 수를 곱하는 나누기 2 한 거니까 28이 되겠고. 두 번째는 W가 2라고 할 때 X, Y, Z의 합은 이게 10이니까 얘가 4가 되고 또 의미 아닌 정수회로 고쳐서 얘가 3이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회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3H3 더해서 1을 빼니까 5C3. 5C3은 5C하고 같으니까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W가 3이면 안 되지? 그치? 14를 초과해버리니까. 그래서 나오는 순서쌍의 개수는 3H3, 5C3. 잠깐 여기가 1이구나 참. 그치? 3을 뺐으니까 1, 여기 1. 그래서 얼마? 여기가 얼마야? 30. 그러니까 얘는 3이지? 그래서 31가지의 순서쌍의 해를 가지면 되겠다 이 얘기고. 29, 30, 31. 해보고 33까지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인데 이 분할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집합의 분할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수의 분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신 과정에서야 뭐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영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 수능에서 그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인 조편성이야. 그러니까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싹 섭렵해서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준비를 한다면 조편성에 대한 부분만 이해해 나가면 되거든. 구태여 이 형식이 이렇잖아.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원소가 n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집합에 n개가 있어요. 원소가 n개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소 관계를 갖는 원소끼리 서로소 관계를 갖는 그 부분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이와 같이 Sn, K 이렇게 표현하잖아. 예를 들면 만약에 A집합의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구해봐라. 4,2 이걸 구해봐라. 이 분할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원소가 4개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원소가 4개인데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들이 있다 이거야. 부분집합은 총 몇 개가 나와? 2의 4제곱 16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제외한다 이거지. 그럼 공집합을 제외하면 원소를 하나만 갖는 집합도 있고 원소를 2개 갖는, 3개를 갖는, 4개를 갖는 이렇게 집합이 있을 텐데 이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2, 3, 4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그래서 이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하거든. 뭐 한쪽이 원소 하나를 갖는 경우 있고 한쪽이 원소 3개, 한쪽이 원소 하나를 갖면 한쪽은 반드시 원소를 3개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한쪽에 만약에 원소가 2개가 있으면 나머지 1, 2가 아닌 2개의 원소를 가져서 그 합집합이 주어진 이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작은 이런 거야. 시작은 얘를 4,2 자연수의 분할이지. 이 자연수의 분할은
뭐냐면 4라는 숫자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바꿔봐라 이거야.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 라고 할 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큰 수부터 쓰면 3 더하기 1이 있고 2 더하기 2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그럼 얘는 2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 집합의 분할을 계산하는데 자연수의 분할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 물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들도 있긴 해요. 근데 역대 이게 모의고사 수능 출제의 내용을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성질을 모르더라도 그냥 풀 수 있는 조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더라 이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야. 아, 원소 4개가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두 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 그래, 3개 하나로 나누는 케이스와 또 두 번째 2개로 나누는 케이스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4개의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거든. 서로 다른 것들이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1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로 다른 사람 4사람이 있어. 4사람을 2조로 나누는 거야. 2조로 나누는데 한 조는 3명, 한 조는 1명이 되게끔 나누는 방법의 수야. 이걸로 끝나. 그런데 얘는 4사람을 2조로 나누는데 각각 몇 명씩? 2명씩.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그 2조에 포함되어 있는 수가 동수지, 같은 수지. 그때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4명 중에 2명 선택하고 2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나누기 뭐 해줘? 2팩분의 1을 해주지. 얘는 조에 대한 명칭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C를 하게 되고 2C를 하게 되면 얘가 6가지 경우가 생기거든. 6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6가지 경우가 생기냐? 1, 2, 하,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하는 경우와 3, 4,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등등 해서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이거와 이거의 내용을 서로 다른 가지수로 간주한 거야. 알았지?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른 가지수가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 경우를 어떻게 나누기 처리해서 조를 편성하는 형식이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얘를 이제 더하면 4,2에 대한 집합의 분할을 해결할 수 있더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야 이거 딱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먼저 이거를 먼저 찾으면 되고 이거를 찾는 순간 너희들은 자연수의 분할까지 해결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뭐 얘기 나온 대로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의 차이는 뭐냐? 자연수의 분할은 이 파티션이죠. n, k 이건데 여기에서 n은요 서로 다른 원소들이야. 서로 다른 것들의 개수야. 그런데 이 k를 뭐라고 하냐? 얘는 같은 거라고 같은 것의 개수야.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지. 서로 다른 4개가 있다. 그런데 몇 개의 k개의 같은 주머니에 넣는 방법의 수.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반면에 같은 것의 개수야. 같은 것의 개수가 n개가 있는 건데 같은 주머니 k개에다 넣는 방법의 수를 일컫는 거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 집합의 분할과 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요것만 표현된 문장에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얘도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n,n이다. 이거는 1이겠지. 이해가 되니? 이거는 원소가 n개가 있는데 몇 개? n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고쳐라 이거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그치?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몇 개? 이것도 하나겠지. 원소 n개가 있는데 하나의 부분집합. 그냥 자기 자신이겠지.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안 해도 되는 내용이야. 해봤자 의미 없어. 이건 뭐지? 이거는 n개의 원소가 있는데
두 개의 합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지. 두 개. 몇 개? 두 개. 그러면 이런 거야. 이게 서로 다른 공이 몇 개 있다? 서로 다른 공이 n개가 있어. 근데 같은 주머니 k개에다 넣겠다 이거지. k개에다가. 근데 얘는 몇 개? 두 개에다 넣겠다 이거지. 그러면 1, 2, 3, 4 해가지고 n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어.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의 주머니의 종류는 두 가지지. 각각 다 두 가지씩이잖아. 각각 다 두 가지씩이니까 2의 n제곱 되겠네? 그치? 근데 얘들이 같은 주머니다 보니까 주머니에 대한 구별은 못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두 개의 주머니에다가 적어도 하나씩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한쪽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2의 n제곱을 해버리면 얘네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의 종류가 두 가지씩이니까 몽땅 이 n개의 원소들이 다 여기에 다 한쪽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 한쪽에 다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 이거지. 맞아?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빼. 그런데 이쪽 주머니에 넣나 이쪽 주머니에 넣나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나누기 2해줘. 그래서 여기가 2, 여기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2잖아. 그럼 얘는 계산법이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 말은 뭐냐면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 서로 다른. 10사람 하는 순간 사람은 다 다르죠. 근데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 몇 조? 두 조로 나누는 방법. 10사람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 야, 10사람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은 되게 많지. 한 조는 9명이고 한 조는 1명이고 그리고 한 조는 8명이고 한 조는 2명이고 너무 많지. 그러면 얘는 10C 9 곱하기 1C 1 더하기 10C 8 곱하기 2C 2 등등 다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귀찮아진다고. 귀찮아질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 2에 10-1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잠깐만. 여기가 빼기 2를 해야지. 왜 빼기 2를 해? 한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에 다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 이쪽 주머니에 다 몰아서 들어가는 두 가지를 빼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그냥 계산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 조편성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S, n, n-1이다. 이건 뭐야? 이거는 1, 2, 3 해서 서로 다른 공 n개가 있는데 몇 개의 주머니? 이 개수보다 부족한 n-1개의 주머니. n-1개의 주머니. 알았지?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한 주머니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지. 공의 개수는 n개인데 넣어야 될 주머니는 n-1개야. 그러면은 한 주머니에는 두 개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든 관계가 없으니까 NC2 하면 되겠다. n개 중에 한 주머니를 선택해서 두 개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다 이거지. 서로 다른 공 n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만 선택해버려. 그 선택된 주머니는 한 주머니에 같이 두 개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자동 배열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을 9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10C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있죠. n,k다 라고 할 때 n,k는 s, n-1, k-1 플러스 k 곱하기 n-1, k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다. 여기 아마 문제 풀 때 이거 거의 적용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공이 몇 개 있어요? 서로 다른 공 n개가 있다 이거야. n개가. 근데 얘는 이거에다가 이거의 합을 더한 것과 같다. 이 원리는 1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자. 1을 기준으로 할 때 주머니는 현재 k개가 있어. 주머니는 k개의 주머니가 있어. 같은 주머니 k개가. 그러면 이 1이라는 이 공은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 알았지?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한 주머니, K개의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는 공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주머니 몇 개?
K-1개 남지. 그리고 공은 몇 개? N-1개 남지. 그러면 어느 주머니 하나에 공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 공 N-1개 중에서 K-1개 주머니에 넣는 방법을 계산하면 되잖아, 일단. 맞아?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 또는 똑같이 K개의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K개의 주머니가. 근데 1번 공 있지. 1번 공은 일단 빼. 빼면 공은 몇 개 남아? N-1개 남지. 그치? 그 N-1개의 공을 갖고 K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 집어넣고 1번 공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 1번 공은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1번 공이 선택할 수 있는 주머니의 개수가 몇 가지? K가지. 해서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더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의 이 n과 k에 해당되는 수가 크면 이렇게 조금 줄여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 근데 거의 아마 문제 풀 때 쓰이지 않는 형태라서 내신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거 갖고 좀 연습 좀 시킬 텐데 수능 과정에서는 이건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마 교육 과정이 또 바뀌면 이 분할의 내용은 빠질 거야. 이 분할의 내용은 너희들 이 그 수학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야. 그냥 예전에 그냥 조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게 그냥 포함시켜서 나왔던 것 뿐이라고.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이게 빠질 거야. 되겠어? 자, 자연수의 분할은 이게 뭐야? 같은 공들이야. 같은 공이니까 1번 공, 1번 공, 1번 공 해서 1번 공, 이 1번 공이 몇 개 있다? n개가 있다 이거지. n개의 주머니, n개의 같은 공을 똑같이 몇 개의 k개의 같은 주머니에다 넣는 방법의 수. k개 같은 주머니에 넣는 방법의 수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얘도 또 갖고 있는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n,1이다. 이건 뭐야? n개의 공을 한 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방법이지.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 당연히 한 가지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1이다. 10이라는 자연수를 하나의 자연수의 합으로 바꾸는 방법. 뭐야? 10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지. 두 번째. 얘도 n,n. 얘는 얼마다? 1이다. 같은 공 n개를 n개의 주머니에다 넣는 방법에서 당연히 한 가지지. 이 말은 여기가 10,10이잖아. 그럼 얘는 1로만 10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고치려면 10개를 더하는 방법밖에 없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그지? 여기가 n,2다. n,2는요. 가우스 2분의 n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n은 짝수, 홀수 관계없이요. 자, 이 얘기는 만약에 그냥 간단히 4,2 이렇게 있어. 그러면 4라는 이 숫자를 몇 개? 두 자연수의 합으로 고치는 거지. 두 자연수의 합으로 고치면 3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거 하나밖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반쪽짜리가 생길 때까지 하면 되잖아. 마찬가지 5도 4 더하기 그 다음에 뭐 3 더하기 2 끝났지? 그러면 이 5를 어떻게? 요 가우스 씌우면 어차피 2.5 가우스는 2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n,k다. n의 자연수를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고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얘도 n-1, k-1 플러스 n-1k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 숫자를 갖고 분류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n이라는 자연수를 k의 자연수의 합으로 고칠 때 이건 반드시 1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건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연수의 합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된 얘기냐? 여기에 k개의 k개의 이 주머니가 있어. 같은 주머니. 1부터 1, 이 공 같은 게 n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 하나를 빼. 알았지? 여기 하나를 이 하나를 뺀 게 아니라 이 하나를 여기 일단 집어넣어 버려. 그럼 집어넣으면 어떤 한 주머니에는 공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n-1개의 공이 남지. 그리고 나머지 k-1개의 주머니에다 넣으면 되잖아. 또는 1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 하나를 아예 빼버려. 아예 빼버려. 빼면은 공은 n-1개 남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1 공 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잠깐만. 그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k야. k 미안해. 얘는 다시 얘기할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 1이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공을 미리 하나씩 다 집어넣어. 공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 알았어? 그러면 공을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공은 이제 몇 개 남아? n개의 공 중에서 k개를 뺀 n-k개의 주머니가 남지. 공이 남지. 그리고 이 n-k개의 그 공을 다시 k개의 주머니에 또 분할해서 넣는 거야.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이 하나만 들어간 공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 만약에 이 5를 봐봐. 얘 5는 4 더하기 1, 3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1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얘는 1을 안 갖는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맞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의 합하고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로 해주시고. 네. 자, 필수 유형에 근데 이 성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수능 문제는 절대 저 성질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중요하지 않아. 자, 유형 8번에 자연수 6을 짝수개의 자연수 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에서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6이란 숫자 있죠? 6이란 숫자를 짝수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라 그랬어요. 짝수개니까 6이란 숫자를 어떻게? 2 더하기 어떻게? 4 더하기 어떻게? 6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할 필요 없지. 왜? 여기가 2일 때는 그냥 이거 가우스 씌워서 나누기 하면 되거든. 그럼 얼마 이거? 이건 3이지. 그럼 얘는 뭐야? 6이란 숫자를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고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니 근데 이거는 또 한 가지지 한 가지. 그럼 요것만 하면 되겠네. 요것만. 그지? 그럼 얘는 6이란 숫자를 갖고 요거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 가지수에. 4개의 숫자야. 4개의 숫자. 4개의 숫자니까 1, 1, 1 해서 더하기 3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1 하나 넘겨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 있어? 더 없지? 몇 가지야? 얘 2가지지. 그래서 몇 가지? 합이 6가지다 이거야. 됐니? 자, 그래서 35번, 36번 해보시고 3. 너도 집에 있다 왔니? 네? 집에 있다 왔니? 네. 집에서 뭐 했니 오늘? 어? 자소서? 시작됐구나. 그다음에 자, 이항 정리인데 이항 정리 이 파트는 4점짜리가 출제되지 않는 파트야.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는 높지 않다. 그럼 몇 가지 성질과 구하는 요령을 알면 되는데 뭐를 구하느냐라 할 때 여기에서 a 더하기 b의 n제곱이다 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전개식의 표현은 기억해도 전개식 r이 0부터 n까지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거거든. 이 표현을 좀 눈여겨봐도 왜냐하면 이건 통계 파트의 이항분포의 내용까지 이어지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 시그마를 물어봤을 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에 대한 식을 통해서 구한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R이 만약에 0부터 N까지, N까지가 아니라 10까지, 10CR에 2에 10-R제곱 곱하기 3의 R제곱. 이걸 계산하라. 이건 시그마 공식이 없잖아. 그럼 이거를 본 순간 이 항을 떠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서로 껴 맞추는 거야. 이건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지. N자리가 10이 표현되어 있고 A의 자리에 2가, B의 자리에 3이 표현됐으니까 2 더하기 3의 몇 제곱? 10제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참 0부터인데 왜 10부터래? 그럼 0부터야. 근데 여기가 1부터잖아, 얘들아? 1부터면 0일 때가 빠져 있지. 뭐가 빠져 있어? 0일 때가 빠져 있어, 0일 때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0일 때 그 항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1대인지 1부터 1대인지 그거를 주목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 이항정리니까 항은 당연히 두 개가 표현돼야 되는데 얘가 R이 0부터 10까지 10CR에 2의 R제곱. 항이 몇 개만 표현돼 있어? 하나만. 그러면 이거는 항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항의 표현을 생략했다라는 얘기지. 어떤 항을 생략했어? 1에 10-R제곱. 이거는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를 물어보는 거야? 2 더하기 1의 몇 제곱? 세제곱. 이걸 물어본 거. 세제곱이 아니라 10제곱 이걸 물어본 거지. 3의 10제곱. 자, 그 다음에 시그마 R이 0부터 또 10까지 10CR이다. 얘는 뭐야? 항 두 개가 다 생략돼 있지. 왜 생략돼 있는 거야? 둘 다 1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의 몇 제곱? 10제곱에서 2의 10제곱이다. 이 얘기야. 됐어? 그래서 시그마 R이 0부터 N항까지 NCR 있죠? 예, 얘는 1 더하기 1의 N제곱을 의미해서 얘는 2의 N제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잖아요? 1이면 뭘 빼라? 1만 빼면 되지? NC0의 값. 맞아? 그거 하나 주의해주고. 근데 2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형식과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집합의 원소가 1부터 n까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잖아. 그럼 2의 n제곱의 원리를 이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안 갖고 두 가지, 2라는 원소를 갖고 안 갖고 두 가지 라는 기본 내용에 따라 순서적으로 2의 n제곱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듯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 속하는 부분집합들은 원소를 하나도 안 갖는 집합도 있지. 공집합. 원소를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들도 있겠지. 걔네들의 합을 다 계산하면 되듯이 얘는 NC0, 원소를 하나도 안 갖는 집합 더하기 원소를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 원소를 두 개를 갖는 부분집합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의 합이 얘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와는 원리하고도 동일하다. 그러면 이 집합에 속하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를 두 개만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걸로 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소를 두 개를 갖는 부분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또 내용은 달라지지. 이거를 그래도 알아야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이항 정리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냐라고 할 때 일단 가장 간단한 게 개수 찾기야. 뭐 찾기? 저 이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어떤 항에 대한 개수가 얼마냐라는 물음이지. 해서 자, 요거는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은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x 플러스 3x분의 1의 6제곱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의 제곱의 개수 구해봐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항 정리는 이게 하나의 어떤 대수편의 내용이긴 한데 이게 한 통에 있잖아. 확률과 통계 단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발상의 전환으로 경우의 수의 내용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 된다고. 얘하고 부호까지 포함된 얘하고 합쳐서 몇 개 있다? 6개가 있는 사항이야. 그리고 이 표현은 잠시
x 플러스 그 다음에 3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을 바꿔도 상관없지. 그러면 x 6개 중에 얘하고 얘 합쳐서 6개가 있는데 얘를 a개를 선택하고 3x 마이너스 1제곱 얘를 만약에 b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당연히 항의 전체 개수 6개지. 그런데 얘를 항들을 전개하면 3분의 1의 b제곱에다가 x의 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왜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항의 차수가 얼마가 되게 하는? 얼마가? 2가 되게 하는. 일단 a, b를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얘 더하면 2a고 8이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4, 당연히 b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예. 그러면 끝났어. 뭐가 끝났냐? 앞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 요거는 어차피 당연히 2고 b에다가 얼마? 2. 그다음에 이런 거야. 그래? x를 a개, 3x의 마이너스 1제곱을 b개. 그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포선 정리로 하면 끝나버려. 그러면 합쳐서 몇 개? 6개가 있는데 같은 게 4개. 또 같은 게 몇 개? 2개. 이렇게 있다 이거지. 아니면 이걸 6C4 또는 6C2로 처리하던가. 해서 요거를 이제 처리하면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거 처리하면 이거 얼마야? 15. 얘 얼마지? 9분의 1이지 이거. 그래서 15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x제곱. 우리가 찾는 게 얘란 얘기야. 그래서 3분의 5다 이 얘기야. 39번 한번 처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항정리의 성질에서 몇 가지 성질들 있죠. 몇 가지 성질들 있는데 여기가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하게 되면 얘는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의 합. 다 둘 다 똑같이. 근데 이게 둘이 합치면 몇 개야? 얼마야? 2의 n제곱이지. 그런데 얘는 각각 얼마가 돼? 2의 n제곱을 나누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얘도 어떻게? 이렇게. 그지?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뭐냐면 7C0 더하기 7C1 더하기 7C2 더하기 7C3 한 거하고 그 다음에 7C4 더하기 7C5 더하기 7C6 더하기 7C7 한 거. 이거 8개를 싹 더하면 얼마지? 2의 7제곱이어야 되지. 근데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고 그치? 그러니까 위 아래 합은 똑같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의 7-1제곱. 얘도 2의 7-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이 두 가지 성질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유형 9번에 10번에 f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EK 뭐야 이거 3 해서 EK 마이너스 이렇게 했네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가 1, 4 뭐 이렇게 가잖아. 얘지 얘. 얘가 그럼 뭐야 얘가. 이게 뭐냐고 이게. 2에 EK-1제곱이지. 여기 n의 표현이 EK로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시그마는 K가 1항까지 1부터 n항까지
2에 2k-1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일반항 자리 지수에 k가 있으면 이건 등비수열이지. 그러면 등비수열을 확보하라는 얘기지. 그럼 공비가 얼마야 이거? 어? 또 스트레스 받네. 공비 4지. 4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은 얼마야? 2지. k에다 1 대비했을 때. 항의 개수는 n개. 그러면 얘는 3분의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fn인데 f5를 구하랬으니까 n에다 5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42, 43번. 자, 해봐. 39. 이거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a를 구하라 이거지 결국. 얘들아, 얘 다항함수니까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지. 그지? 그럼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4제곱이야. 이거를 적분해서 4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몇 차 항이 적분하면 4차야? 3차, 그지? 그러면 얘를 몇 개 선택해야 돼? 3개. 얘는? 그래, A 2개, X 3개. 그럼 여기는 OC3이든 OC2로 하면 끝이지. 그러면 얘 있지, 얘. 얘가 10이란 얘기야, 얘가 10. 그럼 A 구할 수 있지. A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OC3이 10이잖아. 그럼 얘는 1이니까 A는 얼마다? A는 1이다. 속상해 진짜. 밑 빠진 독에 혼자 졸라 난 물 계속 담고 있는 거지 막. 또 담고 또 담고. 그놈의 두꺼비는 언제 오나?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제 x 뭐 제곱 이거 1이니까 됐어.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지지. 그럼 x 제곱의 개수 구하랬으니까 이거에서 몇 차? 3차. 그럼 x 몇 개? 3개. 그럼 마이너스 1 몇 개? 2개. x 얘지 얘. 아닌데 답이?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 5가 앞으로 가서 곱해지니까. 아니 잠깐만. 이것도 잘못됐네 그러면. 야 이거 적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 뭐 앞으로 가서 이거 6분의 1 x 플러스 a의 6제곱 플러스 c지. 네. 그치? 이게 달라지네 그럼. 이거 6분의 1은 나중에 곱해줘야 돼. 240. 그럼 얘는 x 몇 개? 4개. a는 2개. 맞아? 그럼 6C4나 6C2로 하면 되고. 그럼 이거에다가 얼마 곱한 거? 6분의 1을 곱한 거. 6분의 1 곱하기 6C4 A의 제곱. 얘가 10이란 얘기지. 그럼 이거 얼마니? 15지? A2 아니에요? 뭐가? 6C4 얼마야? 6C4 15지? 네. 15, 얘 60. 그럼 A제곱은 4. 그러니까 A는 2지. 아까 A2. 2x-1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얘는 미분하면 5 곱하기 2x-1의 4제곱에다 안에 있는 거 또 미분한 거 곱해줘야 되지? 여기가 얼마가 돼? 10이 되지? 이거에 x의 제곱의 개수 구하랬지? 그럼 얘하고 얘 합쳐서 4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10을 하고 10 곱하기 그러면 2x 몇 개 선택해? 2개. 마이너스 1 몇 개? 2개. 4c2. 자, 이거 처리하면
이거 얼마? 6이지. 그래서 60, 2의 제곱 4, 240 x 제곱, 고로 240. 또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야지 선생님 먹고 살지 뭐. 너희들이 다 알면 뭐 올 필요가 없잖아. 42번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단다. 얘 좀 내용을 좀 이해를 해봐. 문제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수능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 이 보면 자, 이거 봐봐. 이 공집합이 아니야.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딱 생각한 게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딱 판단은 못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B가 어떤 원소를 가지면 걔는 그걸 원소를 갖든 안 갖든 어쨌든 그거 이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B집합은 전체 집합의 당연히 부분집합인데 그러면 이 B가 원소를 뭘 갖냐가 아니라 원소를 몇 개를 갖냐라는 거에 따라서 A도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얘기했잖아. 아까 2의 n제곱이 나오는 발생의 원인은 부분집합의 원소 구하는 방법,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과 똑같다. 그럼 이 B집합이 원소를 몇 개를 갖느냐가 문제잖아. 그러면 얘가 원소를 이 전체 집합에 있는 10개의 원소 중에서 K개의 원소를 갖는 거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알았지? 그럼 이 K는 1부터 10까지 취할 수 있는 항이지. 얼마부터? K는 1부터 2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맞아?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B집합이 원소를 K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A집합은 그 갖고 있는 K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뭔데? 2의 뭐라고? 2의 K제곱 하면 되지. 근데 공집합은 안 된댔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K가 1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럼 K가 1일 때, 2일 때 이건 다 별개의 사건들이니까 K에다 1, 2, 3, 4, 10까지 대입한 다음에 이 값들을 싹 더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럼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 시그마 처리해야지. 이거를 계산하란 얘기야. 야.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10까지 10CK 곱하기 2의 K제곱에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10까지 10CK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표기법 항이 두 개가 없네? 왜 없지? 다 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1 더하기 1의 몇 제곱? 10제곱. 그런데 0부터가 아니지? 그러니까 빼기 얼마? 1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항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하나. 나머지 항이 뭐야? 1이지. 근데 여기가 0부터가 아니지 또. 그럼 여기가 0일 때 빼줘야 되지. K가 1부터잖아 또 0부터잖아. 0부터일 때 빼야 돼. 그럼 K가 0이면 10C0 1이고 2의 0제곱도 1이잖아.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라? 요걸 빼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을 구하여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3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네. 그치? 문제 좋지? 또 43번? 쉬지를 못하네.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향상시키는 게 나의 인생의 모토고 꿈이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 처음 봐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얘기했잖아. 가형보다 더 어렵다고. 수능 완성 가형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선택할 때 4개의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K인 경우의 수를 FK라 하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F2는요. 선택된 4개의 수 중에서 2보다 작은 수가 1개이고 2보다 큰 수가 2개인 경우의 수이다. 이때 F2는 3, 4, 5에서 10까지 8개의 수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F2는 8C에서 28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봐봐. F2를 예를 들어. 근데 얘가 짝짝짝 몇 개의 수? 4개의 수지. 4개의 수. 1부터 10까지 4개의 수를 선택하는데 얘는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란 얘기야. 두 번째로 작은 수가. 그러니까 얘 같은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여기가 2라고 여기가 2.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는 2보다 작은 수가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얼마부터? 3부터 10까지 중에서 몇 개를 그냥 대소관계가 주어진 거는 갑부순처럼 컨비네이션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8C2 하면 돼서 얘랑 얘를 곱한 거야. 그럼 한번 또 더 연습해 볼까? F 만약에 6을 해보자. F6. 이건 뭐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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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자, 대소관계 딱딱딱. 여기에 6이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5까지지. 그럼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여기는 7부터 10까지지.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러면 똑같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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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딱. 여기를 K라고 하자 이거지 이제 K. 그럼 이게 이제 FK 구하는 거잖아 이거. 뭐 구하는 거야? FK. 그러면 FK는 말이야. 자, 여기 1부터 어디까지? K-1까지 중에서 몇 개? 하나를 선택하면 되거든? 하나를 선택하는 건 그냥 K-1까지겠지? 굳이 K-1, C1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여기 개수는 몇 개야? 10에서 K 플러스 1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되지. 얼만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냐고. 10-K 플러스 1 더하기 1개잖아. 그럼 얼마야? 10-K개지? 그지? 그러면 10-K 중에서 10-K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해서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K-1 곱하기, 자, 얘는 10-K 곱하기, 여기서 다시 1을 뺀 9-K 나누기 2 한 거지? 자, 그럼 여기 부호 바꿔서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부호 바꿔서요. K-1 곱하기, K-9 곱하기, K-10에 무슨 값 구하라고? 최소 값 구하라. 이거 몇 차니 이거? 이거 몇 차야? 최대값 몇 차야 이거? 그러면 극대값 구하라고. 근데 K의 범위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되지. 무슨 값 구하라고? 극대값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야. 제한 범위가 양 끝에 등호가 없잖아. 등호 없으면 최대 최소 활용은 미분해서 0으로 하는 K값 찾으면 게임 끝나. 해줘? 이거 전개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고비민법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근데 저거 왜 B가 10CK예요? B가 왜 10CK예요? 이 전체 집합 원소가 몇 개 있지?
10개가 있는데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근데 이 B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A집합도 달라지지. 그러면 B집합이 취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1부터 10까지 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B집합의 원소가 K개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B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10씩 K가지가 나오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K개를 갖고 있는 B집합의 개수는 10씩 K가지가 나오잖아. 만약에 얘가 원소가 2개야. 그러면 원소 2개를 갖는 부분집합. 아, 네, 맞아요. 야, 이 촌철살인격의 설명을 그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수민 씨 어떻게 됐어요? 또 끝이야?